안녕하세요. 참대학습법의 남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3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대비를 할 때 주의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예고드렸던 대로 중2 시험 대비를 할 때 주의해야 되는 점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중3하고 달리 중2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시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3처럼 배제해야 되는 문제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들을 보면 부등식 활용부터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지 않으면 연립방정식 활용, 그리고 1차 함수,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관계에 대한 게 시험 범위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중3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방정식은 방정식, 함수는 함수 이렇게 따로 공부할 것이 아니라 1차 방정식에서 어떤 과정이 충족이 되었을 때 1차 함수가 되는 거고, 1차 함수에서는 어떻게 되었을 때 1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건지, 그런 관계를 좀 이해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차 방정식의 문제를 풀 때 특수한 해가 무수히 많다 혹은 해가 없다라는 개념이 1차 함수에서는 그래프상에서 어떻게 나타내어지는지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활용의 폭이 좀 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2 같은 경우에는 중3과 달리 크게 바뀌는 내용은 없었어요. 대신에 이제 그전 개정 교육과정을 본다면 부등식이 연립부등식이 있었는데 그게 다시 빠졌거든요. 그래서 1차 부등식만 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1차 부등식 활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 활용, 그리고 1차 함수 이렇게 들어가는 거여서 내용상으로는 유사한 내용이지만 문제를 냈을 때 어렵게 출제할 수 있는 경향이 제일 많은 내용이 여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나뉘더라고요. 잘하는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그 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연산이었고 뭐 순환소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수학을 잘한다 못한다 라는 그런 갭이 크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공부를 했냐 안 했냐의 차이지 그 점수를 가지고 얘의 수학 실력이 월등하다 아니다 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연산만 잘한다고 해서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구역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5학년 과정이 중학교 때 거의 대부분 나왔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중2 때 배우는 이 내용들이 거의 이제 고등과정에서 써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우리 학교 시험이 어렵게 나오든 어렵지 않게 나오든 조금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는 기출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마 심화 문제를 가지고 조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심화 교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보통 최상위, 블랙라벨, 뭐 A급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얼마 전에 이제 신승범의 고쟁이가 굉장히 유명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투스로 가시면서 이투스라는 출판사에서 이 중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고쟁이라는 문제집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이 문의를 주셨더라고요. 이 교재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저도 이번에 본 책이라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구입을 해서 내용을 한번 봤었어요. 난이도로 보자면 1품의 고난도보다는 높은 것 같고요. 그리고 최상위의 2단계 혹은 블랙라벨의 2단계 정도 되지 않나, 혹은 3단계 수준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약간 올드한 느낌도 좀 들고,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선행 개념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냥 자기 학년만 잘해서 심화를 하는 친구들은 이 교재가 적합한 것 같지 않고요. 고등 선행까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친구가 심화 교재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1품 수준에 보다는 조금 높으면서 고난도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블랙라벨의 2단계까지 정도, 어떤 거는 3단계가 되는 수준도 있어서 그러니까 전체를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난이도의 문제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고, 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등 개념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선행 없이 그냥 심화 위주로 학습하는 친구들은 이 교재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시험이 일주일 혹은 2주 채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아주 집중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간고사 때 비교적 시험이 좀 쉬웠다면 기말고사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단원 내용상 시험 문제를 좀 어렵게 출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긴 하거든요. 제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대한 언급을 드리면서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고 시험 문제도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범위 자체도 조금 내용이 좀 많고 어려운 편이고 문제도 굉장히 어렵게 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많은 내용이거든요. 중간고사 때 공부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기말고사 때 결과를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중간고사 때 나는 시험을 잘 봐서 기말은 좀 가볍게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친구들은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집중을 해주시고, 그리고 반면에 중간고사 때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너무 안 나와서 염려했던 친구들은 그때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점수가 안 나왔는지를 한번 되짚어 보고, 그게 내 실력이 아니라 나의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문제였다면 그걸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준비해서 이번 기말고사에서도 만족할 만한 점수를 얻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